네. 자, 오늘 세미나의 마지막 세션, 제3세션은 비대면 AI 기반 고용 서비스라는 주제입니다. 총 3분의 발표자께서 비대면 고용 서비스와 AI를 활용한 잡케어 서비스에 대해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발표를 듣기에 앞서 유튜브로 참여자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 의견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토론 시간에 종합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을 남기실 때에는 소속과 성함 그리고 어느 주제에 대한 질문인지 함께 남겨주시면 각 발표자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제 3세션 종합토론을 맡으신 좌장 나사렛대학교의 김재환 교수님께 종합토론의 진행을 요청드리며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션 3 자정을 맡은 김재환입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AI 기반 고용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세 분의 연구자께서 각각 15분씩 발표를 해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바로 세 분의 전문가께서 각각 10분씩 토론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서 오늘 AI 기반 고용 서비스에 대해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시간은 75분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사업본부에 계시는 김한준 본부장님이십니다. 두 번째 발표하실 분은 연구사업본부의 양지훈 부연구위원이십니다. 세 번째 발표하실 분은 빅데이터 센터의 김균 센터장님이십니다. 그러면 바로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발표는 비대면 온라인 고용 서비스 확대 방안에 대해서 김한준 본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고용정보원의 김한준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고용 서비스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는 검토 배경에서 재원 순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 배경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는데요. 아직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이 됐다고 하지만 언제 종식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는 1억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통계로 보게 되면은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 그림에서 보듯이 지금 3차 유행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일상생활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일자리와 관련된 위기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OECD 국가는 전례 없는 일자리 위기가 예상된다라고 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19년도 대비 코로나가 창궐한 20년도에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20%가 더 늘어서 12조 이상의 실업급여가 지급이 됐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기업에서 생산과 소비가 잘 안 되니 근로자들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을 해고하지 아니하고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이 19년도 대비 코로나 시국이었던 20년도에는 70 내지 80%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러한 일자리 위기 상황에서는 PES 역할,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나 전달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쉽게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용센터에 방문하는 것을 많이 금지시켰기 때문에 일부의 고용 서비스에 있어서 중단 내지는 축소가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이나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채용 박람회, 취업 알선 등과 같은 심층 상담 같은 것들은 많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거를 축소된 상태로 운영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게 아니라 좀 더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대면으로 서비스하던 것을 비대면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영상회의, 재택근무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비대면 고용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과거보다는 더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고용 서비스를 촉진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그 비대면 고용 서비스 현황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고용 서비스라는 것이 일과 사람을 이어주는 일체의 서비스인데요. 고용센터에서 사람들을 훈련시키거나 실업급여를 주거나 취업 발전을 하거나 그 다음에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돈을 지급을 하나 여러 가지 고용 서비스의 분류들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고용센터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정보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워크넷, 고용보험, HRD넷과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비대면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서비스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고용센터 상담원들 2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고용 서비스를 지금 현재 대면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비대면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비대면,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다면은 개선사항이 무엇인지, 새로운 비대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없는지 등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크게 7개 대분류 고용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취업 발전, 아무래도 상담을 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대면 서비스가 지금 많이 이루어졌고요. 고용 장려금이나 모성보험, 즉 육아휴직급여 같은 것들을 지급하는 돈 지급 관련된 서비스는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상담 및 교육, 취업 발전 지원은 대면 방식의 비율이 높았고요. 비용 지급 관련해서는 비용 지급, 취업 지원 모니터링 등의 비대면 방식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대면 업무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개선 필요성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특히 코로나 시국에서 높은 그 업무 부담이 있었던 고용장려금이나 고용유지 지원금, 실업급여 등에 대한 업무 개선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대면 업무 처리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응답 비율이 67.3%를 차지했습니다. 고용센터 상담원들 한 20명들을 대상으로 어떤 요구가 있는지 파악을 했는데요. 고용센터 업무 담당자에게 의견을 들은 것을 주로 정리하게 되면 정보 시스템을 이용을 하려고 하면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로그인하기가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할 수밖에 없으니 로그인 방식을 개선을 해달라.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신청 서식이 있는데 이게 용어 같은 것도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입력하는 내용도 너무 많아서 불편하니 이를 좀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몇몇 기능들은 PC에서밖에 안 되는데 모바일에서 됐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기능 및 개선 요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고용센터 상담자들이 많이 요구하는 내용 중에서 주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신속한 고용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기관 간 정보 연계를 요구를 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을 하거나 직업훈련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자격이 되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일인데요. 고용노동부만 갖고 있는 자료만 활용해서는 그 판단을 할 수가 없었고 국세청에 있는 소득자료, 교육부에 있는 재학생 정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실시간으로 받아봐야지 빠른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관 간 정보 연계 필요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비대면 고용 서비스 도입 방식으로 화상통신 도입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에도 스카이프를 통해서 화상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챗봇 같은 정형화되고 반복적인 질의가 많은 실업급여,
실업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은 챗봇으로 도입하면 좋겠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구인 신청하기 위해서 팩스로 내용들을 많이 보내는데 이거를 좀 디지털화해서 팩스 내용이 자동적으로 데이터로 전환됐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층의 유입을 위해서 AI 면접도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비대면 고용 서비스 확대 방안을 몇 가지 말씀드리게 되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센터의 업무를 처리하는 지침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실업급여의 인정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용센터에 가서 구직활동을 입증받고 하는 그런 대면 서비스를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방문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차, 4차 실업 인정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고용센터에 방문을 했지만 지금은 방문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침을 변경을 하니 대면 서비스가 많이 상당 부분 비대면으로 전환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이런 지침 같은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능들이 이제 모바일에서 안 되는 것들이 많다. 심리검사, 사이버 진로교육센터, 실업급여 신청 웹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것인데 현재는 되고 있지 않으니 향후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유관기관 간 정보 연계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 같은 경우에 고용 연장 여부를 판단을 하려고 하면은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연결이 되지 않아서 고용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들은 지금 나중에 다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국고용정보원에서 ISP를 수립을 해서 실행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의 이름은 고용24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부처들 간의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받아서 빠르게 고용행정 서비스를 진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서비스를 위한 신청 서식, 기능 등이 굉장히 어렵고 찾기 어렵다. 행정용어, 저도 행정용어에 굉장히 익숙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저도 이해가 안 되는 용어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에 비해서 사용자 경험이 좀 많이 유저 프렌들리하지 않아서 사용자들이 불만이 있으니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상통신을 위한 고용 서비스 필요성들이 제기가 됐는데요. 12월 22일부터 화상상담 서비스가 워크넷에 탑재가 되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화상상담 예약을 누르게 되면은요, 자기가 받고 싶은 화상상담의 영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업심리검사 결과표를 보내고 그 결과표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요. 자소서 첨삭 지도를 받을 수도 있고 모의 면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분야를 선택을 하고 화상 상담을 신청하고 싶은 상담사를 지정한 후에 그 상담사와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극장표 예약하듯이 이렇게 예약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직접 이제 정해진 시간에 진로와 경력과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상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2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놀란 점은 30대, 40대가 그 다음 순으로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50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기타 새로운 비대면 방식의 적용은 본인 확인, 은행에서 자기 신분 같은 거 확인할 때 직접 가지 않고 카카오뱅크 같은 데서 확인하듯이 고용센터 서비스 중에서 일부 본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본인 확인도 그런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AI 매칭 및 진로 상담과 같은 새로운 방식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대면으로 이런 웨비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교육이나 웨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매번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보다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이런 걸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사이버 진로교육센터의 하드웨어 및 LMS 이런 것들도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대면 접촉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서 차질 없는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용 서비스에 관련된 지침, 대면을 비대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침, 전화 응대, 사용자 경험, 모바일 기능, 화상통신 이런 노력들을 계속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비대면 서비스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줄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대면 서비스도 분명한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상담과 같은 영역에 있어서는 비대면보다는 대면이 훨씬 더 효과가 높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에 따라서 적절한 그 조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취성패나 직업훈련, 취업지원, 상담, 지도, 감독, 구인처 발굴 이건 비대면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순차적으로 대면 서비스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단순한 정보 제공, 어떤 서비스를 구직 신청을 한다든지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온라인 서비스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비대면 고용 서비스 제공을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 단계에 따라서 대면, 비대면 고용 서비스의 제공 방안을 이렇게 표와 같이 정리를 해봤는데요. 직업훈련 같은 경우에 단계가 낮으면은 인원을 줄여서 직업훈련을 진행을 하고 아주 극단적으로 높은 코로나 단계에서는 비대면 수업만으로는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의 단계에서는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 재원을 하면서 가장 걸렸던 계층 중에 하나가 취약계층이었는데요. 취약계층은 PC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취약계층이 가장 잘 이용하는 서비스의 루트가 전화입니다. 전화가 가장 쉽거든요, 그들에게.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전화 응대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러한 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어떤 시나리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콜센터 응대율을 높이기 위한 인력 배분이나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을 많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령자나 영세업자, 그 다음에 취약계층들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를 좀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은행에서 핵심 성과 지표 중에 하나는 통장 들고 예금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얼마나 모바일 앱으로 이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느냐, 비대면으로 전환시켰느냐라는 것을 핵심 성과 지표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대면을 활성화하려고 하면은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도 같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센터 직원 292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비대면 고용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는데 특히 전화 응대율 제고, 모바일 기능 강화, 특히 화상통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수요자 측면에서 비대면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양지훈 부연구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예, 수요자 측면에서 비대면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고용서비스 혁신팀 양지훈 박사라고 합니다. 앞서 발표한 내용은 공급자, 즉 고용센터나 오크넷 시스템 측면에서 비대면 개선 방안이지만 저는 수요자, 즉 고용센터나 오크넷 측면에서 비대면 개선 방안, 고용센터나 오크넷 이용자 측면에서 비대면 개선 방안에 대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코로나19 이후 고용센터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고용센터 상담원을 인터뷰했습니다. 이후 이용자가 느끼는 비대면 서비스에 의견을 얻기 위해 일반 구직자, 실업급여
수급자,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자를 심층 인터뷰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설문조사 항목을 개발해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총 19,253명을 유효한 응답을 수집했습니다. 오늘은 주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상담원 인터뷰를 통해 고용센터의 서비스 제공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취업 지원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직자는 취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한 후에 워크넷이나 고용센터를 통해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방문을 한 후에 구직 신청을 합니다. 물론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취성패에 참여해도 반드시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고용센터는 온라인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을 유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고용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대면 서비스를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하고 전환이 불가능한 서비스는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면 서비스인 집단 상담 프로그램, 단기 집단 상담, 동행 면접, 만남의 날, 채용 박람회 등 대부분 취업 지원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서비스는 수급 자격 신청을 제외하고 대부분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실업 인정 중에서 1차와 3차 수급 인정에는 수급자가 고용센터를 반드시 방문해야 했지만 코로나19 이후 모두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급 자격 신청 단계에서 일부 대상자에 대한 자격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복잡하기 때문에 비대면 방법으로는 오히려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 단계만 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는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모든 참여자에게 전담 상담사가 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둘 간의 라포 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초기 상담을 제외하고 모두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취업 지원이나 실업급여, 취성패 모두 코로나 이후 기존 대면 서비스를 비대면 서비스로 급하게 전환하거나 중단했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센터의 전화 문의는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1년 내에 고용센터에 방문 경험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4%가 방문한 적이 있었고 이들 중에 55%가 만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상대적으로 불만족 비율은 8%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최근 1년 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는 사람은 약 36% 정도인데 이들에게 방문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구직자가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는 이유는 워크넷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방문의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이유와 코로나 영향으로 방문을 하지 않았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즉 코로나 이슈가 있지만 기존 온라인 서비스가 대면 서비스의 대체제 역할을 했다는 긍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크넷 이용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39.8%가 만족 이상이라고 답변했고요. 8.7%가 불만족하거나 매우 불만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불만족 이용자가 8.7%로 적게 보일 수도 있지만 숫자로는 1,677명이나 되고요. 결국 이들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으면 전화 문의를 하거나 민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불만족 이유를 심층 조사했습니다. 불만족을 하는 이유는 첫째로 콘텐츠 측면에서 정확한 정보와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이는 워크넷의 전체 일자리 수가 작다는 의미가 아니라 본인이 찾고 있는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가령 경비직을 찾는 구직자는 비정규직인 아파트 경비직보다는 공장이나 빌딩에 정규직 경비 일자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자리를 상대적으로 찾기 어렵다는 불만족입니다. 둘째는 시스템 측면입니다. 즉 워크넷 사이트를 이용할 때 검색이나 사용하기가 어렵고 인터페이스가 딱딱하다는 이미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워크넷이 취업 지원 같은
한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검사, 직업정보, 공채정보 등의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 이들에게 다시 일자리 안내 정도와 매칭 정도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일자리 안내 정도는 고용센터나 오크넷이나 비슷하게 약 30% 정도가 활발하다고 응답했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25~6%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고용센터나 오크넷 구인 직종을 살펴보면 생산직이나 요양보호사, 청소와 경비 직종 같은 직종들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미술이나 예술이나 전문직 등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일자리 매칭이 적절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약 25% 정도로 답변했지만 30% 정도는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이후 현재 고용센터 상담원은 구직자의 희망사항을 고려해 일자리 정보를 문자나 전화로 제공하고 있지만 현재 오크넷에서 AI 기술을 적극 반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므로 향후 구직자 행태를 반영한 일자리 추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하면 매칭의 적절도와 활발한 안내 정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세부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취업 지원 서비스입니다. 일자리 정보를 어떻게 받기를 원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문자나 카카오톡, 이메일 같은 비대면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취업이 궁극적인 목적인 구직자는 취업 상담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비대면보다는 직접 만나서 상담을 받거나 즉시 소통이 가능한 전화를 선호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취업 지원 서비스 중에서 대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서비스는 채용 박람회, 구인 구직 만남의 날, 일자리 희망 프로그램, 동행 면접, 집단 상담 프로그램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이들 서비스는 코로나 상황으로 대부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기존에 온라인으로 시행되고 있는 직업 심리 검사에 대한 대면 수요가 34.8%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유를 살펴보니 온라인으로 직업 심리 검사를 받고 난 이후에 다양한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심층 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럼 앞에서 코로나 상황이지만 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파악해보니 문자나 카톡, 이메일이나 온라인 정보 게시 등의 방법으로는 정확한 정보 전달이 안 돼서 본인이 놓치고 있는 정보가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면 과정에서 상대편의 비언어적 정보, 몸짓이나 표정, 분위기 등을 얻을 수가 없어서 추가 정보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서비스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족되는 질문에서 71%가 만족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0.9%만이 불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실업급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서비스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급여 서비스 중에서 대면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서비스는 심층 취업 상담, 수급 자격 신청, 1차 실업 인정 신청, 실업급여 집체 교육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급여 서비스 중에서 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그 이유는 비대면으로는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어렵다는 점과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본인이 궁금한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서 대면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확한 절차와 규정을 알아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 집체 교육이 온라인 동영상 교육으로 전환되자 실업급여 용어에 대한 이해와 절차에 대한 추가 질의가 필요하는데 이것이 비대면으로는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취업성공 패키지 서비스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취업성공 패키지의 만족도는 71%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불만족은 6.3%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서비스가 대면이 필요하냐 물어보니까 초기 상담, 직중 상담, 직중 취업 앞선 등의 순으로 대면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취성패 여러 서비스 중에서 초기 상담의 대면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성패는 모든 참여자에게 전담 상담원이 배정이 되는데 참여자는 상담원과 라포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므로 이 비대면보다는 대면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대면을 통해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받고 본인이 궁금한 것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대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조사의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의 전환은 필요하지만 아직도 일정 부분은 대면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즉 모든 고용센터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전환해버리면 특정 계층은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취업과 진로 관련 상담도 대부분이 비대면을 선호하지만 아직도 일정 규모의 이용자는 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단순 정보 제공이나 안내는 비대면으로 가능하지만 상담이나 취업 관련해서는 아직도 대면이 일정 규모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시사점은 고용센터가 스마트 고용센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가 지금보다 스마트해져야 합니다. 단순 서류 제출이나 자격 확인을 위해 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으므로 오크넷 등을 통해 대부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이것이 힘든 사람들만 고용센터를 방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또한 상담원이 라포 영성이나 정확한 소통을 위해 대면 서비스로 진행했던 것을 화상 상담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고 직원을 교육해야 합니다. 마지막 시사점은 오크넷의 활성화입니다. 고용센터가 스마트하기 위해서는 오크넷이 상담원의 생산성 강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한곤이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자하는 AI 분야에 집중해서 키워드 매칭 일자리 정보 제공이나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정확한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비대면으로 정확한 정보와 비언어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상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오크넷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센터 이용자인 일반 구직자, 실업급여 수급자,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자 약 1만 9천 명, 많은 인원인데요, 수요자인데요. 1만 9천 명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스마트 고용센터로의 전환, 워크넷 활성화 등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잡케어 서비스 김균 센터장님이십니다. 발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잡케어 서비스를 발표할 한국고용정보원 빅데이터 센터 센터장 김균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앞서서 발표했던 내용들과는 좀 달리 직접 온라인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잡케어 서비스라는 개념이 사실 좀 낯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원이 온라인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해온 것들,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을 고려할 때 반드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원은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빅데이터 센터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빅데이터 센터는 데이터를 통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한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만들어졌고요. 이 빅데이터 센터에서는 오늘 말씀드릴 잡케어 서비스를 포함해서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빅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설명드린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미 많은 기업들을 넘어서 공공 영역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좀 더 잘 찾기 위해서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데, 기존의 정형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숨겨져 있는 고객들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더 숨겨져 있는 정보들을 찾을 수 있다는 데에서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빅데이터의 활용은 19년에 예측했던 예상치를 넘어서 더욱더 증가하고 있고, 수익성을 점칠 수 있는 시장만 고려해도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이 2026년에는 84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하자면 93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모든 의사결정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고,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데이터의 양이 증가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위험성이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석 기술이 발달하고 있고 데이터를 정제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증가하면서 좀 더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빅데이터의 가치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런 점은 우리가 국민을 대상으로 일자리 정보를 포함한 고용과 관련된 스마트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정보를 제공하는 시점, 대상, 내용, 방식 등에서 매우 효율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빅데이터는 그간의 불확실성에 대한 통제력을 제공하고 선택에 대한 위험성을 감소시켜주며, 이를 근간으로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데이터 융합을 통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어는 고용과 노동과 관련된 데이터를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통해서 관련된 데이터를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이러한 행정 데이터가 사실상 활용에 있어서는 어떠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들을 외부의 데이터 혹은 비정형 데이터들과 연계해서 활용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노동시장의 특성과 구직자들의 요구를 사전에 읽어 대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어는 그동안 워크넷을 운영하고 고용 서비스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조직이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강했었는데, 하지만 한국어는 고용노동과 관련된 앞서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 조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와 정보로 만드는 것이 우리 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원이 고용과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미래의 고용 서비스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하나의 그림으로 설명한 로드맵입니다. 보시면 워크넷, 고용보험, 그 다음에 직업훈련, 그 다음에 외국인을 포함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고용 전산망을 한국원이 가지고 있고, 외부의 자료들과 합해서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 처리하고 기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고, 그리고 공동 이용 시스템과 개방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다양한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자리와 관련된 로드맵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잡케어 서비스는 바로 이러한 미래의 고용 서비스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잡케어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간 이 서비스와 관련된 히스토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잡케어는 일자리 매칭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이 일자리 매칭이라는 것은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는데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자리와 구직자가 적절히 일치하는가를 판단하는 특정 방법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과거에는 사실은 구직자와 일자리를 연계하는 것이 비교적 쉽고 간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일자리의 종류도 다양하지 않았고
구직자의 요구사항도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폄하하기는 그렇지만 몇 가지 단순한 조건들에 의해서도 충분히 매칭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산업이 발달하고 다양한 직업들과 직무들이 생기면서 구직자와 구직자의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복잡해지게 되었고 양쪽 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하드 매칭이라는 방법입니다. 그 하드 매칭이라는 방식은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희망하는 고용 조건이 완전하게 일치하게 되면 그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입니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정확한 정보가 나타난다라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단점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해도 매칭 결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또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건을 계속 바꿔가면서 검색을 해야 된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소프트 매칭입니다. 그러니까 하드 매칭의 상반된 개념으로 등장을 한 거죠. 이 방식은 정확하게 적합하지 않아도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면 결과를 도출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다소 검색 결과와 일치하지 않아도 비슷하다고 하면 관련성과 퍼센트를 제공을 하고 혹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과하게 함으로써 결과가 구직자가 원하는 결과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좀 합리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도 역시 가중값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든가 혹은 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구직자가 굉장히 많은 것을 체크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점도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추천하는 서비스입니다. 우리는 이 서비스를 더 워크라고 불러서 워크넷에 19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그냥 구직자나 구인자가 검색 조건에 따라서 원하는 결과를 매칭하거나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구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 즉 구직활동, 훈련, 수상 이력, 정책, 수혜 이력, 이력서 등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분석을 해서 일자리뿐만 아니라 훈련, 자격증, 정책, 기업, 심리검사 등과 같이 워크넷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추천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유사한 특성을 가진 구직자들끼리 묶어서 그 유사한 특성을 가진 구직자들에게는 선호하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거의 CRM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활용됐던 방식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방식은 근데 딱 정해져 있거나 집단이 정해져 있거나 서비스가 정해져 온 것이 아니라 매번 새로운 콘텐츠, 새로운 수요자 정보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집단을 만들고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추천 서비스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등장한 서비스가 이제 바로 AI를 활용한 매칭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직무 중심의 채용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고용부의 정책 활동과도 관련성이 굉장히 높은 일자리 매칭 방식입니다. 일자리를 매칭하는 데 있어서 다른 조건들보다 구직자의 이력상의 직무와 일자리 정보의 직무 내용, 즉 구직자의 개인 신상과 이력이 아닌 직무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매칭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구직자가 가지고 있는 직무랑 가장 관련성이 높은 일자리 정보를 찾아서 매칭해 주는 건데요. 이 관계성을 단순히 이제 검색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연관성을 찾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 정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 직무 내용과 가장 적합한 직무 역량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를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인공지능이 판단을 해서 매칭을 해주는 방식을 의미를 합니다. 이 그림이 이제 바로 AI를 활용한 일자리 매칭의 개념도인데요. 보시면 이력서와 채용 공고에 있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직무 데이터 사전이라는 걸 만들고 그 직무 데이터 사전을 기반으로 해서 일자리 매칭을 하는 직무 온톨로지를 이용하고 그 직무 온톨로지를 이용해서
매칭을 하는 개념을 의미를 합니다. 가장 최근에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잡케어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는 여태 우리가 이야기한 일자리 매칭, 특히 직무 중심의 일자리 매칭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노동시장에서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즉 취업 준비생일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직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고, 하지만 구직자가 가지고 있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일자리가 없다거나 혹은 그 구직자가 직무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데이터가 없을 때는 사실은 일자리 매칭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직업과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대학생들, 청년들에게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이 나오기 전에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그에 맞는 직무 역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에 나올 때, 그렇게 되면 노동시장에 나올 때 좀 더 쉽고 적은 비용으로 취업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개념이고요. 이런 개념은 우리가 몸이 아프기 전에 미리 건강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고객의 금융자산을 분석해서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제안하는 금융자산관리 서비스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개인의 이력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고, 그리고 연계해서 개인의 이력들을 아주 심층 분석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정보나 직업 정보와 연결을 해서 적합한 직업을 찾아주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매칭까지 연결해주는 토탈 경력 관리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케어 서비스는 우리가 태어나서 학교에 진학을 하고 졸업 후 직장을 가지게 되고 다시 퇴사를 하는 등 노동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행의 에피소드 혹은 이벤트들에서 그 이벤트들이 앞서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걸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케어해주는 서비스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자의 구직에 대한 비용과 노력을 줄여줄 수 있고, 또 노동시장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게 함으로 인해서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걸 위해서 한국어는 작년부터 잡케어의 초기 단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전에 구직자를 미리 준비시켜서 직무와 직업을 결정하고 취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직업 상담 시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1차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는 구직자의 기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희망 직종과 본인의 직무 역량과의 연관성 혹은 업무 적합도를 보여주고 심리검사의 유형이나 AI 기반의 추천 채용 정보까지도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희망 직무와의 연관성을 기반으로 해서 학력, 전공, 경력, 자격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희망 직종과의 적합도, 차이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고요. 구직자가 희망하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어떠한 직무 역량을 쌓아야 되는지 상담원이 상담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워크넷의 직업 정보와 연결을 해서 그 직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한 필요한 역량 그리고 조건들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을 하고요. 또 구직자가 원하는 직종에 필요한 자격이나 보유한 역량과 이렇게 비교를 해서 어떤 훈련들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심리검사를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심리검사를 기본으로 해서 적합 직종 같은 것들도 제안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특성들을 반영한 해당 직종의 임금, 현황, 변화, 분포 등에 대한 정보들도 제공을 해서 구직자가 노동시장에 나오기 전에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키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직업 상담 과정에서 상담원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담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와 가이드를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으로 잡케어는 그 과정을 넘어서서 본인의 이력을 포함한 다양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현재 구직자의 상태 분석부터 직무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법,
그리고 AI를 활용하는 채용까지 이 과정을 굳이 상담원을 거치지 않고 셀프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떠한 기관이든 간에 직업 상담 기관에서 심층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원은 잡케어 서비스뿐만 아니라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새로운 고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원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 데이터와 연계를 통한 분석이 필요하고, 기존의 매칭의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그걸 통해서 매칭률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일자리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직무 중심의 매칭 알고리즘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직종별로 합당한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매칭률을 높이는 방법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워크넷은 단순 일자리 매칭 서비스 중심을 벗어나서 국민에게 평생 고용 정보를 제공하고 경력 개발을 돕는 온라인 고용 서비스 플랫폼에 명확한 포지셔닝을 정립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한국고용정보원의 행정 데이터하고 외부 데이터를 연결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는데요. AI 시스템을 활용해서 효율적인 잡케어 서비스 구성 방향을 제시하신 아주 의미 있는 이런 발표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발표를 듣고요. 이 세 분 발표에 대해서 세 분의 전문가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우선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가진료교육연구본부의 한상근 본부장님이십니다. 두 번째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김봉환 교수님이십니다. 세 번째 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NCS 기획부의 김진실 부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세 분이 발표해 주셨는데 세 분 발표에 대해서 각각 토론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한상근 본부장님 토론해 주시죠. 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상근입니다. 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비대면 온라인 고용 서비스 확대 방안을 발표하신 김한준 본부장님의 발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일자리 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었기 때문에 OECD나 IL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고용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은 사실은 김한준 박사님 글에도 굉장히 잘 녹아서 나름대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OECD 보고서를 제가 봤을 때 조금 이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결국은 이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어느 때보다 많이 펼쳐야 된다는 점이 좀 눈에 띄었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그 PS 그 운영 모형이 있겠지만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리소스를 재할당해야 된다는 말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기존의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 있지만 위기 상황에 맞게 갖고 있는 PS의 어떤 자원들을 재할당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이것은 이제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거 사실 우리가 우리가 더 앞서 있을 수도 있지만 디지털에 대한 강조점, 그리고 김한준 박사님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전화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이것들이 사실은 현 시점에서 굉장히 핵심적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보고서에 나온 이야기였는데요. 다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김한준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 인터뷰 결과를 가지고 다양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몇 가지 첨언식으로 몇 가지 첨언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하나는 좀 시점을, 그러니까 코로나가 현재도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의 어떤 위기 상황 시점이 있을 거고, 또 금년 연말이나 내년에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또 상정해야 되는데,
어떤 고용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시점도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아울러서 코로나 이후 시점, 위기가 벗어난 이후 시점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결국 어떤 고용노동부라든지 PS 입장에서는 사실은 두 가지를 다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근데 두 가지는 사실 동일하지는 또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유행 시기에는 굉장히 임시방편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긴급하게 대응해야 되는 면들이 많았다면 코로나 이후 시기에는 좀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어떤 모형들이 필요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뭐 발표문에도 물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어떤 요소들을 적절히 결합하는 어떤 방식들이 있고요. 또 아울러서 아까 말한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통해서 관계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요구들, 뭐 모바일에 대한 부분도 요구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얘기들 또는 서비스를 간소화한다라든지 다른 어떤 정부기관의 정보를 연계한다는 얘기들,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이런 것들을 좀 더 어떤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좀 큰 그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와 관련돼서 좀 정부 24라고 하는 이제 ISP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한다면 이제 ISP가 좀 큰 그림을 그린다면 이거를 본격적인 사업을 하고 제한 요청서를 만든다고 하면 정보 시스템 마스터 플랜까지 ISMP라고 하는 정보 시스템 마스터 플랜까지 들어간다면 좀 더 사업을 구체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현재 요구되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조금 더 큰 벗어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까지 본다면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야 되고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좀 종합적인 모형에 대한 검토와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좀 본격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뭐 오늘 나온 좋은 이야기들이 물론 재료가 되겠는데 조금 더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문 인력 어떤 고용 서비스 전문 인력에 대한 전문성 문제입니다. 뭐 훌륭하신 분들이 일을 좀 하고 계시지만 코로나19라고 하는 좀 특별한 상황들, 그래서 비대면 서비스가 갑자기 늘어난 상황에서는 이런 전문 인력들이 또 새로운 어떤 지식과 스킬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전문 인력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문성 강화,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그런 어떤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다는 면을 한번 생각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취약계층 부분입니다. 앞에 본 세미나에 이제 장한나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거에 따르면 특히 저학력 여성 가장 신규 고령자들이 가장 이제 취약하다라는 그런 발표문이 앞에서 있었는데요. 이러한 취약한 사람들, 고용 서비스 가장 취약한 서비스를 위한 어떤 특별한 어떤 대책들, 뭐 다른 나라들, 다른 일부 나라에서는 보면 ILO 문건에서 보면 이러한 어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는 특별히 훈련된 카운슬러가 파견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무튼 이런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좀 더 뭐 유능한 전문 상담원들이 대응을 한다라든지 하는 좀 특별한 서비스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한상근 본부장님께서 코로나 이전, 코로나 시,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서비스 개선반의 다양한 접근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 정보화 수립 계획에서는 ISMP, 정보화 종합적인 수립 계획을 필요성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요. 특히 원격 직업 상담에 대해서 인력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토론해 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 우리 김봉환 교수님 토론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양지훈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수요자 측면에서 비대면 서비스 개선 방안 이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업무의 일부가 이제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되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업무는 지금 임시 중지되는 등의 상황에서 이렇게 비대면 서비스 개선 방안을 모색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공급자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인 이용자 측면에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한 점은 매우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법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고용센터 상담원 4분, 또 이용자 3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서비스 제공 현황, 또 이용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것을 토대로 이제 설문조사 항목을 개발해서 고용센터의 이용자인 일반 구직자, 실업급여 수급자, 취성패 참여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죠. 1만 9천여 명의 응답을 받아서 내용을 파악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매우 신뢰롭고 타당하다고 평가됩니다. 이후부터는 이제 양지윤 박사님이 소주제별로 이야기하신 순서에 따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센터의 상담원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실업급여, 취성패 서비스 등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한 것은 고용센터의 최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타당한 접근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부분의 취업지원 서비스가 중단 혹은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 익숙하지 못한 구직자 등이 대면 상담을 위해서 고용센터를 방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원격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한다 해도 그러한 서비스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대상을 위한 별도의 서비스 제공 방법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업급여 서비스는 대상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행정 처리 과정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이유를 잘 포착해서 그 의미가 제대로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비대면 상황에서는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적어 놓은 이유는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우리는 실업보험이라고 안 하고 고용보험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매우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실업급여 제공하는 건 당연하고 능력개발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고 고용안정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이 우리 고용센터에서 전문가로 일하시는 분들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뭘까? 그것이 비대면 서비스로 할 때도 실직당한 구직자분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취성패의 경우 상담자들 생각은 첫 면담은 라포 형성을 위해서 대면이 매우 중요하고 나머지 단계는 비대면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참여자가 스스로 필요에 따라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좀 더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즉 비대면 상황에서도 대면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심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코로나19 이후 고용센터 이용자 인터뷰 결과가 방대하게 분석이 됐는데요. 먼저 컴퓨터 활용 능력이 떨어지는 구직자의 상당수가 비대면 서비스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응답한 점은 정보 격차를 심각하게 대변해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서 향후 연구에서 그 대책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대 초반 청년, 제가 주로 이제 관심 갖는 층이기 때문에 유독 눈길이 머무르는데요. 이들은 취업에 대해 절실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취성패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도 자발적으로 취업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는 점은 여러 가지 생각할 문제를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나 교육부 그리고 한국노동연구원, KDI 이런 데서 이제 대졸자 취업 애로 요인 조사한 거 보면 공통적으로 묶이는 걸 제가 봤더니 한 6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에 항상 나오는 게 청년층의 지나친 가족 의존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문제가 맞닿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서 구직자 유형을 대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1유형부터 4유형까지 분류를 하는 건데 이럴 때 이제 직업 능력은 잘 갖추고 있지만 구직 의욕이 낮은 3유형 그리고 직업 능력도 낮고 구직 의욕도 낮은 4유형 이들을 위한 개입 전략을 어떻게 잘 세워야 하는가 이런 데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워크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구직 준비도검사 이 하위 척도에 보면 이제 사회적 취약성 적응도 자기 효능감 이런 프로파일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비대면 상황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별도의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 탐색을 위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연계 가능한 외부 기관과 보다 적극적인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뭐 지역본부, 또 뭐 서울시 같으면 50플러스 재단, 캠퍼스 및 센터, 뭐 이런 기관이 그 대상 파트너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수급, 직업훈련, 취성패, 참여 등의 특정 목적이 있을 때만 방문하는 기관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단순 구직 상담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는 아직도 잠재적 서비스 수요 대상자들에게 고용센터 업무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여지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주고 있습니다. 이용자 설문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고용센터 방문의 경우 55.1%가 만족하고 불만족은 8.1%로 나타났습니다. 워크넷은 이용자 39.8%가 만족 그리고 8.7%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했는데 뭐 이는 매우 양호한 반응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불만족의 이유로 제시된 것들은 향후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서비스 품질 문제는 어느 정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 안내와 매칭의 경우 근본적으로 구직자가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뭐 이것은 솔직히 고용센터나 워크넷 운영 주체의 책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직업심리학자들이 매칭의 시대는 저물고 적응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최근의 경향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구직자를 조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업급여 서비스 중에서 수급자 심층 취업상담, 또 수급 자격 신청, 1차 실업 인정 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당연하다고 보이는데 실업급여 집체교육도 대면 서비스 요구가 큰 것은 다소 좀 의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사점에 대해서 많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앞에서 논의된 사항에 근거해서 시사점이 추출되었기 때문에 매우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제안들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모든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제공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며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어차피 일정 부분은 대면 서비스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면 서비스를 할지라도 상황이 이전과는 여러 측면에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어떻게 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용 박람회 그리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의 고용센터 취업 지원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제한된 여건 속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다 철저하고 정교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용센터가 지금처럼 오프라인으로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첨단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고용센터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은 점진적으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대면 원격 서비스의 경우에는 사이버 서비스의 장점으로 얘기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시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풍부하고 용이한 정보 획득이 가능하다. 신속한 상담 관계 형성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먼저 접속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가능하고 또 감정 정화 기능, 수요자의 자발적 참여 이런 것들이 사이버 서비스의 장점으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분야에서도 이런 것들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할 수 있을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워크넷은 지금까지 많은 노력의 결과로 수요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인 공공부문의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보다 빠른 주기로 내용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급자와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 방대한 설문조사, 그리고 깊이 있는 통찰과 탐색으로 훌륭한 연구를 수행해 주신 양지은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발표 원고에서 제안되고 이를 토대로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이 바탕이 되어서 수요자를 위한 비대면 서비스가 한층 더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수요자 측면에서 비대면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서비스 품질 개선 측면에서 어떻게 서비스 효과를 개선할까 이런 쪽에 다양한 의견을 토론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 이제 마지막 토론 세 번째인데요. 김진실 부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토론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기획부장 김진실입니다. 먼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좋은 세미나를 마련을 해주신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항공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요. 제가 세미나 참석을 위해서 굉장히 일찍 이 공간을 이제 방문을 했는데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4대 전략과제라는 것을 이미 많이 곳곳에 붙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전략과제에 따라서 이렇게 주점 과제로 도출을 하고 또한 이렇게 성과를 공유한다는 이런 부분은 저도 이제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이게 벤치마킹을 할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4대 과제 중에 이제 첫 번째, 우리 AI를 활용한 우리 고용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 김균 센터장님께서 굉장히 고생을 하셔서 좋은 자료를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이제 고용 서비스에 대한 그 혁혁한 굉장히 기여를 크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이제 토론할 부분은 거기에서 약간 이제 이 직무 능력 쪽 이쪽을 조금 더 강화하면 좋지 않을까. 또한 제가 관련 이제 하고 있는 업무 특히 이제 NCS라는 거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 더욱 이 서비스가 보강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NCS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NCS는 우리나라 이제 일에 대한 뭐 직무에 대한 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들을 이제 만들어 놓은 역량 사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뭐 능력이라고도 표현하고 역량이라는 표현도 막 쓰고 있는데 뭐 역량은 뭐 잠재력을 포함한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고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NCS는 우리나라의 이 직무 능력에 대해서 만들어서 이 직무 능력이라고 하면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이런 부분을 이제 체계한 자료인데요. 공식적으로 이 코드화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가 현재 12,867개 정도의 능력 단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하는 이 안에 이렇게 좀 포함이 되면 보다 더 우리 그 구직자들, 구인자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두 번째, 지금 블라인드 채용이라든가 공정 채용이라든가 나름 이 채용 패러다임이 직무 능력 중심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채용 공고에 붙어 있는 직무 설명 자료 안에 있는 부분도 어찌됐든 직무 능력에 대한 이제 정보를 요구를 하고 있고 또한 구직자들은 그것을 또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NCS 안에 있는 직업 기초 능력 또한 직무 수행 능력 아니면 구체적인 지식 기술 태도 아니면 보다 더 이제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들이 이 안에 이제 같이 정보가 들어가면 더욱 좋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름 이제 NCS에서도 이 직무 능력 포트폴리오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NCS 홈페이지도 나름 관련된 이제 채용 정보 워크넷하고도 연계를 하고 있고 훈련 정보는 HRD넷하고 연계하고 있고 나름 자격 정보 이제 큐넷하고도 연계를 하고 있어서 과연 제가 이제 어떤 교육을 받았다 아니면 자격이 있다 아니면 경력이 있다라고 입력을 하면 이 그 관련된 비슷한 그 유형의 사람들이 어떤 다음에 기업을 이제 그 취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교육을 받는지, 어떤 훈련을 받는지, 어떤 자격을 갖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발표한 그런 내용과 같이 연계를 하면 보다 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NCS 뱅크제, 직무능력 은행제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교육 사이드에서 학점은행제, 뭐 평생학습 계좌제하고 같은 개념으로 우리 고용노동 사이드에서 직무능력 단위로 본인의 이력 관리를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교육을 했던, 훈련을 받았던, 자격이 있던 경험이 있던 이런 부분을 직무 능력으로 이제 인정을 받아서 선행학습 인정을 받아서 차곡차곡 축적을 해놓으면 이 뱅크 시스템에서 이제 관리가 되는 거죠. 추후에 필요에 의해서 이제 인출도 하고 나중에 국가 일자리 정보 플랫폼하고 연계가 된다면 굳이 별도로 준비해서 이력서를 작성해서 하는 그런 노고가 없이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 이제 객관적이고 뭐 투명하게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부분을 약간 홍보하면서 이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빅데이터 AI를 활용한 잡케어 서비스에 있어서 그 NCS 빅데이터 연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토론해 주셨는데요. 그 여러분께서 사전에 시청자께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하나만 채택을 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일자리나 채용이 직무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있지 않고요.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직무 중심의 AI 매칭의 효율성이 떨어져 보이는데 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느 분께서 간단히 네. 아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히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매칭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직무 중심의 매칭 시스템이 적용되는 직종들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직종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직무 중심의 채용 문화라는 것이 사실은 고용부 중심으로 해서 지금 꾸준히 이제 확산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지향해야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건 뭐 당연히 저희는 계속 유지를 할 것이고 대신에 매칭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직무 중심의 채용이 가능한 매칭이 가능한 직종과 그렇지 않은 직종들의 알고리즘을 구분을 해서
이제 서로 다른 알고리즘으로 완성도를 좀 높일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션 3는 비대면 AI 기반 고용 서비스에 대해서 세 분이 이제 깊이 있고 정말 시사성이 높은 그런 발표를 해주셨고요. 이에 대해서 세 분의 전문가께서 힘도 있게 토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한 단계 비대면 고용 서비스가 개선되는 이런 성과를 가져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세션 3 발표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